이경호님 질문이 이거였군요. 좋은 색깔, 좋은 숫자 이런 거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주는 시간학이지 이렇게 공간에 작용을 하는 그런 학문은 아니거든요. 호사가들이 만든 게 색깔 이론이거든요. 색깔 이론인데요. 전혀 도움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색깔, 숫자 이런 것이 도움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이걸 사주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이니까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예,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금용신이에요. 그러면 제가 스테인레스 같은 거 막 들고 다니면 좋을까요? 금 관련되는 일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시간학이에요. 방위학은 있어요. 방위학은 어느 방향으로 언제 어느 때 가라 또는 풍수학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예,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런 게 있죠. 예,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내서 개운과 개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뭘 많이 했네. 잠깐만요. 제가 개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짠. 괜찮죠? 이런 뭐 이제 사주 위에도 사주 궁금하시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개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칠 개를 쓰는 개운이 있고요. 예. 10개를 쓰는 개운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고치다라는 의미죠. 운을 고치다. 왜 이래? 운을 열다. 이렇게 해서 개운과 개운이 있어요. 개운이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라는 의미죠. 뭘 고쳐요? 운은 운전할 운자잖아요. 그러면 운전 습관을 고치다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사주 팔자를 본다라는 것은 운전 습관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네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너는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 너는 올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래, 올해가 재운이니까 너가 돈을 써야 돼. 아니면 돈을 버느라 공부를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돈 많이 모아놨어? 라고 물어봐야겠죠. 아니, 많이 못 모았는데요. 그러면 넌 올해 공부도 안 되고 돈도 못 벌 수 있어. 공부를 포기할래? 돈 버는 걸 포기할래?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내가 돈이 급하니까 돈을 먼저 벌게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부보다는 돈 버는 시간을 늘리겠죠. 알바 시간을 늘려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먼저 벌어놔요. 언제가 시험운이 좋아요? 2022년에 시험운이 좋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2022년에 시험운이 좋으니까 올해 내년에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2022년에 시험에 도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사주팔자로 보는 개운법이에요. 이 개운이라고는 운을 열다라는 표현은 잠깐 10개자의 개운이 있죠. 10개자의 개운은 뭐냐면 운을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운전하는데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길이 막히죠. 이 길이 막히니까 안 막히는 길로 가는 걸 얘기를 해요. 또는 내 차를 고쳐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고치다라고 하는 이 개운하고 조금 다른데요. 운을 열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운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운으로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점쟁이가 이제 계산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은 길이 있어요, 안 막히는 길이 있어요 하고 열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느 방향으로 가면 운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개운을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쉽게 이사를 가는 것도 특정한 날을 택해서 방향을 정해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갈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사를 가요? 내가 운이 조금 더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가잖아요. 그러면 내 팔자에 있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사 언제 갔어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 간 연월일치만 가지고 당신 이사 가고 언제까지 어떤 일이 생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생겼죠? 하면 다 맞는다 그래요. 왜? 이사 가는 날을 잘못 택했기 때문에. 근데 이사 가는 날을 잘 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한테 좋은 기운이 따라와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니 좋은 운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물건을 어디로 옮기거나 또는 문을 어디로 내거나 함으로써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이 열리다라는 말이 있죠. 운이 열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개운 그래요. 그러면 색깔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운을 여는 데 들어가요. 근데 이 운을 여는 데 들어가는 것이 내 사주팔자를 기본으로 하지만 공간을 같이 점해야 효과가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한테 좋은 색깔이 뭐예요? 나한테 좋은 방향이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내 팔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팔자 플러스 공간, 방향 이런 것을 같이 해야 효과가 발휘를 해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총을 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방아쇠를 당겨요. 이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가 뭐냐면 나한테 좋은 방향이 어디예요? 나한테 좋은 색깔이 어디예요? 근데 내 팔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만 가지고 당겨요. 그럼 빈 총 당기는 거잖아요. 격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포함이 되는 게 총알을 집어넣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공간을 점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을 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경우님이 얘기하신 좋은 색깔, 좋은 숫자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총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써먹으려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색깔을 두세요. 내 공간을 먼저 아니까 내 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 집에서 언제 어느 방향에 어느 색깔을 둬야 좋습니다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경우님의 집 전체를 제가 알아야 돼요. 도면을 어느 방향으로 향이 났고 어느 집에 어느 위치에 있고를 알아야 이경우님한테는 언제 어느 방향 어느 색깔을 두시면 재물운이 상승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또는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떤 색깔에 관련된 것을 묻고 오세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야지 운이 변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당신은 금이용신이니까 하얀색이 좋아 끝. 근데 그 하얀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이런 것에 따라서 나한테 흉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운과 개운을 잘 알아야 운을 고치거나 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 됐나요? 되게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이런 이치가 있어요. 양인격의 상관용신. 원래 양인격의 편관용신인데요. 편관이 없네요. 양인격이 원래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요, 원래. 근데 운이 식상으로 흘렀잖아요. 관을 버리고, 그러니까 귀를 버리고 부를 택한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가 교육행정직에 적합한가 라고 했을 때 교육행정직이 아니라 학원을 차려야 될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직을 4년 정도 하셨다고요? 상관용신은 말하는 거, 포장하는 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이런 게 조금 잘 맞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쪽 진로보다는 이제 프리랜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이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김민지님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주로는 교육행정직이라든지 관이라고 하는 관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돈 버는데 신경을 써야 될 팔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잡으면서 나는 관을 살려야 돼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도 식상운, 용신도 상관용신 이랬거든요. 자, 이것의 문제는 묘월에 개수가 뜸으로써 사주가 습해졌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다화식.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효율이 빨리 나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효율이 좋아지려면 올해 경금이 왔잖아요. 올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올해 못하면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간운이라고 하는 그쪽이 길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시험이 끝나버렸나요? 올해 시험이 끝나버렸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이제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합격을 시켜드리느냐 마느냐를 건방지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끝나버렸어요. 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교육행정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지역. 진주예요. 아, 이렇구나. 전주요. 전주라고요. 자, 그러면 사시는 곳에서 남쪽으로 1월 12일 오후 4시 정도에 전주에서 남쪽이면 어딜까요? 순천, 여수 이런 쪽일까요? 이런 쪽으로 그쪽 고시원을 잡아가지고 2달 이상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올라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시험 성적이 확 오를 겁니다. 이게 이제 방이학이거든요. 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니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제주도 쪽으로 가서 1월 12일 날 신시에 출발하는 배나 비행기를 타시고, 집에서 신시에 나와야 되죠. 4시 정도에 나오셔가지고 씨앗 땅콩이 씨앗이죠. 볶은 거 말고요. 땅콩을 한 근이면 너무 작나? 1kg로 합시다. 1kg 구해서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묻고 오세요. 1월 12일 오후 4시에 집에서 출발하는 걸로. 어때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1kg, 땅콩 1kg예요. 너무 많나? 1kg면? 너무 많이 나가나? 무게가? 1kg면 그렇게 많이 안 나가겠죠? 1kg 가서 묵고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집에서 제주도 남쪽이죠. 네, 해보세요. 1월 12일 혹시라도 그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날로 가셔야 됩니다. 21일로 가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성적이 확 오를 겁니다. 이 처방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가고 안 가고는 본인 마음입니다. 답변 됐죠? 아니 꼭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개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법을 2가지를 알려줬어요. 제주도에 가서 땅콩을 묻고 올 거냐, 묻어놓고 올 거냐 땅에, 아니면 저기 여수나 이런 데로 고시원을 잡아서 2달 동안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올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주에서 남쪽이에요. 정남. 그러시면 되는데요. 이제 땅콩을 묻을 때 무릎 깊이 이상을 파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파는데 물이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동물이나 뭐 이런 거에 뼈나 이런 게 나오거나 그러면 다른 데를 파세요. 세 번째, 그 자리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니 사람 없을 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묻기가 힘드시니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예,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고시원을 얻어서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처방은 기본이 80만 원 이상 가는 처방입니다. 답변됐죠?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받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운입니다 라고 떠넘기는 겁니다. 원래 이런 처방을 그냥 사사로이 해주지 말라고 해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운을 바꾸는 건데 그 사람의 숙제인 거잖아요. 저 사람이 교육행정직을 원래 타고나기를 교육행정직에 적합한 사주가 아니에요. 양인격의 상관용신 그랬으니 차라리 경찰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교육행정이잖아요. 원래 저 팔자가 적합한 건 아니에요. 원국에 평관이 있었으면 가능한데 운도 식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관운이라고 하는 명예가 아니라 돈 버는데 운을 써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서 프리랜서적인 성향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인데 공무원이 꼭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사주를 넘어서 물론 이제 사주가 다는 아니니까 그래서 개운 처방을 해드리는 겁니다.